오늘은 대기업 직장인으로서 해외 주재원 발령을 받아서 이주 시에 부동산 임대법인 자산운용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법인 설립으로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내용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수입니다. 네, 오늘은 법인 사례인데요.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대기업 직장인분이 해외로 주재원으로 나갔을 때 내가 살던 집 자산을 활용해서 임대 사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자산 운영을 해야 될지를 실제 사례로 법인 설립부터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분은 1979년생 45세고 또 이제 사모님과 아들까지 있는 3인 가정 식구였습니다. 대기업에서 저희 마곡에 있는 회사를 다니시다가 이제 해외 주재원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24년 4월에 이주를 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자산운용에 대한 이런 생각이 없다, 그냥 대충 집 전세 주고 목돈은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이 자산을 활용을 해서 이제 해외에 갔다 오면 이제 50대가 넘어가니까 총 8년 정도 근무를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최초 4년 일단은 발령 받지만 1회 연장까지 가능해서 8년 후 귀국을 예상을 했고요. 그럼 8년 있다가 오게 되면 이제 50대 중반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은퇴 준비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좀 난처하겠다. 그래서 전세 주고 가거나 팔고 가면은 집값이 올라가거나 했을 때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하니까 집은 두고 그리고 내 자산을 활용을 해서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 채널에 법인 채널부터 해서 자세히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한테 투자 컨설팅을 받고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자세히 안내해 드렸는데 오늘 내용 자세히 보신다 그런다면은 만약에 이분처럼 해외 주재원으로 나간다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큰 도움일 수 있는 내용이니까 끝까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분 현재 자산을 보면 마곡의 아파트를 2014년도에 이제 분양권 상태에서 이 아파트를 매수를 해서 마곡 엠벨리 아파트를 33평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고 거주하고 계십니다. 5억 5천에 매수했고요. 이게 현재 13억 정도 시세인데 2021년도에 있던 대출도 다 상환을 완료했고 그리고 금융자산으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잘 저축을 해서 2억 정도 가지고 있는 15억의 순자산에 이제 운영을 갈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해외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일단 은퇴 준비나 이런 거를 해외로 나갔을 때 소득이 꽤 좀 더 들어오게 되고 또 현재 가진 집 자산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분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한국 복귀 시에 월 임대료 800만 원 이상의 은퇴 준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플랜을 잡아본 거고요. 한번 어떻게 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분이 자산 운영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해외 주재원 나가실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법인 상담 후 자산계획과 투자는 어떻게 진행하였나요? 네, 일단 저희가 투자를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본인이 거주하는 집은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주는 걸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3억에 190만 원의 임대료를 주고 해외 이주를 했고요. 3억에 190만 원이니까 190만 원씩 이제 일단은 월세 소득이 발생을 하죠. 3억으로 한 이유는 보증금을 원래 더 낮추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법인 설립을 해서 투자를 할 걸 감안해서 3억을 했고요. 그래서 총 5억의 자금을 만든 겁니다. 기존의 현금 2억 플러스 보증금 3억 해서 5억의 현금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인천 송도의 1층 상가 6평짜리를 테이크아웃 카페를 3억에 매수해서 월세 2,110만 원 주는 물건을 매입을 했고 경기 고양시의 3호선역 바로 옆에 있는 오피스텔 상가 2층 상가를 전용 15평짜리 2억 3천에 매수해서 1,110만 원씩 받게끔 해드렸습니다. 즉 대출 없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총 15억의 투자 금액이 들어갔고 월세는 무려 지금 약 41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게 만들었고 대출 없게 운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8년 근무하면서 월세 소득을 꾸준히 이제 받을 수 있게 만든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대출 없이 410만 원 정도 소득이 발생하면 사실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해외 급여도 좀 늘어나서 받게 되거든요. 자, 거기에서 충분히 자녀 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가 여유롭게 생활을 하면서 그 해외 소득은 잡아서 그대로 쓰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월세를 그대로 저축을 늘려가면서 향후에 추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자산 운영 플랜을 잡아놓고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투자 물건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인천 송도의 1층 상가는 3,000세대 단지 내 상가입니다. 그래서 커피숍으로 운영 중이고 5년째 운영 중인 커피숍이에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이제 업무지구 개발, 그 앞에 또 업무지구도 있거든요. 개발 시 유동인구도 확정 가능성이 높은 상가였습니다. 다만 단점은 수익률이 조금 아쉬워요. 4.5%대 수익률이고 전용 면적이 8평이다 보니까 조금 작은 부분이 좀 단점입니다. 3억 원에 2천에 110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고 약 무대출 수익률 4.7% 정도 받을 수 있는 매물이고요. 경기 고양시의 2층 상가 같은 경우는 3호선 역세권 도보 바로 1분, 그냥 역 출구 바로 앞이에요. 오피스텔 건물 내 2층 상가고요. 상대적으로 높은 6% 수익률이고 13,000세대가 주변에 있는 상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이미 지역적으로 상권이 딱 고착화가 됐어요. 그래서 상권의 인구가 좀 늘지 않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건물이 들어온 지 거의 10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세입자가 바뀌지 않고 1,000에 110만 원씩 계속 월세를 받고 있고요. 매매가 2억 3천에 받게 되면 수익률은 6%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법인으로 투자를 했어요. 법인은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를 보여드리면 일단 대출을 안 받고 하다 보니까 자본금을 1,000만 원으로 세팅해서 자녀분이 40%, 부부 두 분이 각각 30%씩 해서 가족 법인으로 설립을 했고 향후 소득 발생 시에 또 여기에서 이제 가수금으로 활용했을 때 소득세 절세하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또 해외 다니는 동안 본점 소재지를 화정시 부모님, 부친의 자택으로 이제 본점 소재를 결정을 했고 대표이사를 부친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아버님한테 이제 급여를 드리는데 이 관리를 다 맡기고 갔으니까 급여 50만 원씩 발생을 해드리고 이렇게 되면 아버님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직장가입자 유지를 하면서 이걸 운영을 하게 맡겼고요. 그 다음에 매월 발생하는 월세소득 법인에서 발생하는 게 상가 2개에서 220만 원이 발생하잖아요. 이 중에 부친 급여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0만 원이 그대로 잉여금으로 쌓여서 매년 2,040만 원 저축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법인의 규모를 키워가면서 4에서 5년 후에 추가 투자를 또 할 수 있게 본인이 이제 뭐 약간 저축할 수 있는 금액들이 쌓여 있거나 하게 되면 그것들까지 같이 해서 추가 투자를 고려해 드리도록 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 장점은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전세가 아닌 월세를 줬을 때의 장점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전세로 주고 전세 보증금으로 투자를 고려하고 가게 되면 만약에 귀국했을 때 부담이 커지게 돼요. 그 집에 들어갈 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니까. 하지만 임대 보증금을 3억만 낮춘다 하면 요거에 대해서 큰 리스크가 없이 충분히 재입주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월세 수령하는 190만 원은 별도의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소득으로 계속 우리가 월세 소득을 받을 수 있고 얘를 저축으로 늘려갈 경우에 그대로 우리가 자산을 늘려서 법인으로 재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410만 원의 임대소득이지만 추가적으로 임대소득을 계속 늘려서 본인이 목적으로 하는 은퇴 시점에 목적으로 하는 800만 원의 소득까지도 얼마든지 계획이 가능하지 않나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 분처럼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철저하게 플랜을 잘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부동산 운영 시 주요 체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네, 해외 주재원으로 법인으로 부동산을 운영할 때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회사들에서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면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거주주택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산을 늘리며 나가는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 특히 기존 거주주택 1주택자의 경우에는 별도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기존 집을 월세를 주게 되면은 소득세에서도 전혀 비과세가 되는 큰 장점이 있어요. 과세가 되지 않는 이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또 보증금이랑 기존 자산을 활용해서 법인을 투자해서 상업용 부동산을 운영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자본금을 최소화해서 대출을 많이 안 가져간다 한다면은 다양한 절세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법인 설립한다 한다면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국내 임대소득은 최대한 저축액으로 활용을 하고 해외에서 받는 급여를 생활비로 활용한다 그런다면은 이 시기에 은퇴 준비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해외 주재원 대부분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 그런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아주 은퇴를 갖다가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